반갑습니다. 네. 예. 여러분, 제가 반가우신가 보네요. 다행입니다. 보통 보면 한 3-4분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면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 되고 하면 또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여름방학 때는 제가 보면은 열심히 하지 마라 그래도 다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 하는 이야기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말하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제가 보기에 가을에 가서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고 수험생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일순환 때쯤 되면 또 바람이 확 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다들 막 후끈후끈 공부하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하는데 그때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좀 해두면 조금 앞설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국제경제학 예비순환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 들어가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 계획서라고 받으셨습니까? 제가 아주 건방지게 팔짱 끼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네. 그 책 보시면 맨 앞에 주교재 나와 있습니다. 김인준 교수님, 그 다음에 김신행 교수님, 크루그만 님 이렇게 있죠. 크루그만 교수님. 한번 써볼게요. 잘 안 썼더니만. 이렇게 있는데 이 책 중에 제일 잘 읽히는 거, 제일 쉬운 책은 이 책이에요, 사실. 네, 이 책인데 저는 수업 때 이 책을 씁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이제 처음 들어갈 때 쉽게 읽히기는 김신행 교수님 책이 조금 더 잘 읽히지만 김인준 교수님 책이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나중에 정리하기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책이 조금 더 수험 적합하냐, 수험적이냐 라고 하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선배들이 많이 봐왔고 강의를 해보니까 그래도 정리하기 좋은 책이다 라는 입장에서 그냥 김인준 교수님 책으로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나머지 두 책은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면서 보충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해 갈 건가 하면 국제경제학은 김인준 교수님 책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보충 자료를 더해 갈 거예요. 보충 자료 이제 뭐 순환별로 이렇게 쭉 나가는 자료가 있는데 예비순환, 1순환 때 나가는 자료는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 2, 3순환에 나가는 자료는 또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진 않고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부끄럽지만 그새 이제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쭉 문제 자료 같은 걸 모아놨거든요. 그 문제 자료를 책으로 내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추가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시험 보시는데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국제경제학이 어떻게 생긴 과목이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보충 자료를 내드렸는데 보충 자료의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충 자료의 2페이지를 보시면 국제거래의 종류 및 무역에 이익돼 있죠. 됐습니까? 국제거래의 종류 및 무역에 이익돼 있는데 국가 간에 거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국가 간에 거래할 수 있는 거.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은데, 국가 간의 거래를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복잡한 현실을 복잡한 그대로 두기를 좋아합니까?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기를 좋아합니까? 모형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게, 모형이라는 것이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복잡한 거를 단순화시켜 놓은 거예요.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 놓은 것을 모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현실을 이제 굉장히 단순화시켜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국가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것이 크게 상품하고 자산,
이 두 가지로 봤어요. 상품하고 자산. 일단 뭐 상품이 뭐고 자산이 뭐냐 라는 것은 칼로 매듯이 이렇게 딱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품이라고 분류하는 것들은 바로 직접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가 재화하고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재화, 서비스. 여러분들 마시는 물은 재화고 저는 뭐예요? 강의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는 건데요. 제가 원래 서비스 정신은 별로 없죠. 동의하는 분위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 자산이라는 것은 직접 소비 대상은 아니에요. 주식, 채권 이런 걸 먹거나 뭐 난방용으로 쓰거나 그런 사람은 잘 없잖아요. 주식, 채권, 그 다음에 화폐, 주식, 채권, 화폐도 뭐 직접 뭐 덮보자거나 하는 사람들은 잘 없으니까 깔고 자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어봤는데요. 주식, 채권, 화폐,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서 자산이라고 할 때 뭐까지 포함시키냐면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보유한다면 그거는 뭐가 되냐면 재화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산 증식용으로 이제 재산 증식용으로 보유한다면 자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렇게 스펙트럼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재화의 성격을 많이 띠는 것, 자산의 성격을 많이 띠는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칼로 딱 나누듯이 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개념상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품과 자산이 있고, 오케이? 국가 간의 거래 역시 어떤 거래가 있냐면 상품을 사고 상품을 파는 거래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인류형, 자동차 팔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팔고 소고기 사오고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자산끼리 거래가 있을 거고요. 자산끼리 거래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팔고 미국의 국채를 사오고, 이해가십니까? 이게 이제 제3유형.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나라의 상품 팔고 미국의 주식을,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나라 자산을 팔고 외국의 상품을 이렇게 사오기도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국제거래 유형을 크게 1유형, 즉 상품 간 무역 됐습니까? 그 다음 제2유형 상품 자산 간 무역, 그 다음에 제3유형 자산 간 무역 거래,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오케이. 자, 이러한 국제 거래에 대해서, 이러한 국가 간 거래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국제무역론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아래쪽에 보세요. 국제무역론은 옆에 빈칸이 있죠. 예, 국제경제의 미시적 분석 해놓으세요. 국제경제의 미시적 분석. 국제경제의 미시적 분석.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 국제경제학이 강의하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구성이 다양해요. Put your hands up을 해보겠습니다. Put your hands up. 재경직 put your hands up. 하지 마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아주 수줍게 이렇게 하시는데요. 예. 그 다음에 통상직 put your hands up.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해서, 물론 사실은 재경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는 경제학을 그렇게 잘하는 수준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순환이 지나가면 재경직 학생들은 가면 갈수록 경제학에 건방이 들어가고 내가 좀 하는 걸 뭐 이렇게 되고, 국제통상직 학생들은 야 쟤들은 공부 좀 한 애들 같은데 이렇게 되고 하면서 조금 강의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미시가 뭐고 거시가 뭐라는 말은 들어봤다는 가정하에, 일단 이제 국제무역론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분석을 한 번에 다 하면 어렵기 때문에 국제거래의 핵심을 제일 쉽게 살펴볼 수 있는 1거래를 중심으로, 됐습니까? 1거래를 중심으로 미시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무역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거래를 중심으로 미시적 접근을 하는 것이 무역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